안녕하세요. 오늘 브루잉 가이드 안내해드릴 클라리멘토 바리스타 김용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브루잉에 앞서 알고 계시면 좋을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리멘토에서 소개하는 싱글 원두의 용량입니다. 저희 싱글 원두는 51g, 85g, 170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잔의 커피에 추출되는 16g의 원두와 좀 더 선명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린신용 1g을 포함해서 각 3잔, 5잔, 10잔의 용량입니다. 저희 브루잉 가이드를 잘 참고해서 레시피로 내려 드시면 마지막까지 알차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발효도인데요. 저희 클라리멘토에서 소개되는 모든 원두는 발효의 정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효도가 낮은 단계는 보다 차분하고 편안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다면 발효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화려하고 펑키한 커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리멘토는 발효 단계에 따라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고객분들께서 좀 더 편안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루잉으로 내려볼 커피는 파나마의 핑카마야 농장의 게이샤 워시드 커피인데요. 이 커피는 플로럴하고 복숭아나 블랙티 같은 향미가 좋은 커피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출에 사용할 드리퍼는 오리가미 드리퍼고요. 오리가미는 물 빠짐이 빠른 게 장점인 드리퍼입니다. 같이 사용할 필터는 오리가미의 웨이브 필터고요. 필터 또한 물 빠짐이 빠르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드리퍼와 필터랑 저희 클라리멘토 레시피가 맞나 좀 더 선명하고 밝은 커피를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사은품으로 오리가미 웨이브 필터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안내드린 가이드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커피를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할 원두는 16g이고요. 저희는 EK43을 이용해서 분쇄할 예정입니다. EK43 분쇄도 기준 13에서 13.5, 디팅 랩스윗 807 플랫버 기준으로는 9.5, 코만단테는 28에서 29클릭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100으로 타겟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발효도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 중 1단계, 2단계의 물 온도는 93도, 3단계, 4단계는 91도에서 92도, 5단계 커피는 90도의 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브루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라리멘토는 브루잉하기 전 린싱을 꼭 해주는 편이고요. 원두는 도징하고 평평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클라리멘토는 뜸들이기를 포함해서 40초 간격으로 총 4번의 푸어로 진행되는데요. 유량은 초당 10g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나 컵의 균일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푸어하실 때 신경을 써주신다면 균일한 완성도 높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려볼 커피는 발효도 1, 2단계에 해당하는 커피인데요. 저희가 뜸들이기를 80g 8초 동안 푸어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 클라리멘토는 뜸들이기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많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적정 디게싱 기간이 지나 방출할 가스가 적을 때 물의 양을 늘려준다면 보다 편안한 커피를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어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푸어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추출하시는 커피가 3, 4단계의 커피라면 뜸들이기는 6초 동안 60g, 5단계도 동일하게 6초 동안 6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초가 되면 60g 1차 푸어 진행하겠습니다. 푸어는 동일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푸어 같은 경우는 발효 단계와 상관없이 1, 2, 3, 4, 5단계 전부 6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20초가 되면 2차 푸어를 진행할 건데요. 1, 2단계 같은 경우 60g, 3, 4단계 같은 경우 70g, 5단계는 6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뜸들이기와 1차 푸어랑 다르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며 푸어 진행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며 푸어하는 이유는 앞선 푸어에서 벽면에 붙은 원두까지 균일한 추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분이 되면 마지막 60g 3차 푸어 들어가겠습니다. (3차) 푸어 마찬가지로 발효 1단계부터 5단계 관계없이 60g 푸어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푸어는 센터 푸어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의 막힘을 방지해서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해서 깔끔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추출 종료 시간은 3분에서 3분 10초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리시는 커피가 발효 단계의 3, 4단계 커피라면 지금보다 10초 빠르게, 5단계 커피라면 20초 빠르게 타겟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출 시간이 너무 느리다면 분쇄도를 살짝 굵게 조정해 주시고요.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분쇄도를 살짝 가늘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샤 특유의 플로럴하고 엄청 선명함이 좋은 커피인데요. 단맛도 좋고 후미에는 고소함이 남아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드시기 좋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보다 한 컵의 퀄리티를 더 높게 드시기 위한 방법이니 레시피를 잘 참고해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 내려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볼 커피는 파나마 핑카 마야 농장의 게이샤 커피인데요. 따뜻한 커피랑 다르게 이 커피는 로스트 오리진에서 생두를 구매해 내추럴 가공 방식으로 가공한 커피입니다. 향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같은 플로럴이나 청사과, 멜론, 망고 같은 뉘앙스가 좋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발효 단계 3, 4단계에 해당하는 커피이고요. 핫 브루잉과 동일하게 오리가미 필터, 오리가미 웨이브 서버, 물온도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커피 같은 경우에는 3, 4단계이기 때문에 물온도 저희는 91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얼음을 담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향미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고 얼음 용량은 서버에 100g 정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원두는 18g이고요. 분쇄도 같은 경우 EK 기준 10.5에서 11, 디팅, 랩스윗 807 같은 경우에는 9, 코만단테 같은 경우 25에서 26클릭, 마이크론은 950 마이크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루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40초 간격으로 총 4번의 푸어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커피는 발효도 3, 4단계에 해당하는 커피고 뜸들이기는 4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단계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60g, 5단계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4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푸어해 주시면 되시고요. 40초가 되면 1차 푸어 40g 진행하겠습니다. 1차 푸어는 발효도와 상관없이 4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20초가) 되면 2차 푸어를 진행해 줄 건데요. 2차 푸어는 따뜻한 커피와 동일하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푸어해 주시고 2차 푸어도 동일하게 발효도와 상관없이 4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이 되면 3차 푸어를 진행할 건데요. 3차 푸어도 따뜻한 커피와 동일하게 센터 푸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효도 3, 4단계 커피는 40g, 1, 2단계 커피는 30g, 5단계도 30g 푸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출이 종료되었는데요. 발효도 3, 4단계 커피는 추출 시간을 2분 10초에서 20초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1, 2단계 커피 같은 경우는 보다 10초 많게, 5단계 커피는 10초 적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한번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친구도 게이샤스럽게 플로럴이 참 좋은데 멜론 같은 단맛이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그리고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애프터가 길어서 따뜻한 커피와 다르게 아이스로 드셨을 때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커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브루잉 레시피 가이드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월픽 라인업에서는 발효 5단계의 커피가 비록 없지만 앞으로 추후에 클라리멘토에서 5단계 발효 커피가 소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찾아서 그때도 맛있는 커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지 클라리멘토 매니저를 맡고 있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클라리멘토의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클라리멘토 원두 중에 저희 메인 블렌드인 산토네그로, 누베그리스, 카라멜로, 그리고 이번에 언스페셜티와 함께하는 4가지의 블렌드 종류를 에스프레소로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을 진행하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두는 저희 블렌드인 카라멜로 원두입니다. 카라멜로 원두는 에티오피아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티오피아 하마쇼, 지원, 내추럴과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워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대3 비율의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베그리스, 산토네그로, 로호는 16g, 카라멜로와 나머지 언스페셜티 블렌드는 17g을 이용해서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쇄도를 추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토네그로와 누베그리스, 로우는 25초라는 시간을 타겟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26초라는 시간을 타겟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출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 산토네그로와 누베그리스는 배전도가 높은 블렌드이기 때문에 이 블렌드에 대해서는 90도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로 추출하여 보다 부드럽게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카라멜로와 언스페셜티 블렌드 4종류는 92도 또는 93도의 조금 높은 온도의 추출 온도를 가져감으로써 보다 수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비교적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카라멜로를 추출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17g의 도징, 그리고 51g의 추출량, 그리고 93도의 추출 온도의 세팅값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7g의 도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메저 VP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플랫버이지만 만약에 코니컬버가 있다면 카라멜로는 코니컬버를 사용하시면 좀 더 풍부한 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꼭 안에 있는 이물질과 남아있는 물기를 전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용할 바스켓은 페사도 제품의 H 바스켓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H 바스켓은 일반 VST 바스켓보다 타공 개수가 훨씬 더 많은 1000개 이상의 타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바스켓은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 구멍을 내는데 이 H 바스켓은 레이저 커팅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정교하게 커팅이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얇은 분쇄도를 사용 가능하게 해서 수율을 좀 더 많이 뽑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원두 17g이라는 비교적 적은 양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 H 바스켓을 같이 사용해서 더 높은 수율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원두를 포터필터에 담아서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 바스켓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IMS보다는 VST 바스켓으로 얇은 분쇄도를 가능하게 해서 높은 수율을 뽑아줄 수 있는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포터필터 안에 고르게 담아준 뒤에 가능하신 환경이라면 안에 있는 원두를 좀 더 고르게 담아서 채널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레벨링 툴과 템퍼를 이용해 보다 이 원두를 압착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푸시 템퍼와 함께 페사도 레벨링 툴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템핑이 어려우신 분들은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템퍼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균일성 있는 템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원두를 담으시고 템핑까지 한 이후에 꼭 주변에 있는 원두를 잘 제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통해 추출 압력이 세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고수율 바스켓들은 이 작은 틈 하나로도 채널링이 발생될 수 있기에 이것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넣기 전에 이제 추출수를 2초 정도 빼주시고 장착한 뒤에 추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2줄이나 3줄로 나오게 된다면 채널링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출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시면 26초에 정확히 51g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스프레소가 버튼식도 그렇고 수동식도 그렇고 끊고 나서 한 2g 정도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 만약에 51g을 타겟을 하시면 49초 정도에 멈춰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카라멜로는 에티오피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티오피아 하마쇼 G1 내추럴 70%와 에티오피아 구지우라가 G1 워시드 30%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의 뉘앙스와 그 요거트의 질감적인 느낌까지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셨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들이 다채롭게 나오고 또 카라멜로라는 게 사탕이라는 스페인어인데 그런 사탕이라는 느낌처럼 하루를 특별하게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원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원두를 에스프레소로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아메리카노, 라떼에도 잘 어울리기에 이것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아메리카노로 즐기실 분들은 따뜻하게 즐기실 땐 물 180g, 아이스로 즐기실 때는 얼음물 160g을 먼저 희석을 해주시고 얼음과 함께 즐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메리카노로 즐기실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을 먼저 담으신 다음에 샷을 그 위에 붓는 방식보다는 샷 위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크레마를 좀 더 빨리 깨주어서 부드러운 질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떼는 따뜻한 라떼, 아이스 라떼 동일하게 우유 170g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라운지 클라리멘토 그리고 클라리멘토 매장에서는 농축유를 사용해서 보다 밀도감 있고 좀 더 질감적으로 묵직한 질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g이 넘어가게 되면 우유 맛이 조금씩 더 나타날 수 있기에 170g을 정량으로 맞춰서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원스페시 블렌드인 로우 블렌드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두는 언스펠티 블렌드인 로호 블렌드입니다. 이번 언스펠티 블렌드는 빛깔이라는 스페인어로 한번 풀어봤는데 로호 블렌드는 그 중에서도 빨간빛을 의미합니다. 사실 커피를 좋아하시는,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커피에서 이런 빨간색의 뉘앙스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향미 표현들을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로우 블렌드에서는 빨간색의 뉘앙스를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을 하면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블렌드는 아까 카라멜로와는 다르게 16g의 원두를 사용합니다. 카라멜로와 동일하게 포터필터 내부에는 아무런 이물질과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카라멜로와 동일한 페사도의 H바스켓을 이용하여 원두를 바스켓 안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원두를 바스켓 안에서 골고루 펴주어 채널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레벨링 탬핑 툴을 이용하여 탬핑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에 저희와 같은 이런 잡아주는 기계가 없다면 15kg이라는 힘으로 탬핑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착하기 전 관안에 남아있는 추출수를 흘려 보내주고 로우도 카라멜로와 동일하게 추출을 진행해 줍니다. 카라멜로와 마찬가지로 추출 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채널링이 발생된 것이므로 다시 추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우도 마찬가지로 16g을 사용해 48g 추출, 그리고 카라멜로와는 다르게 25초라는 타겟의 시간을 두고 추출을 진행했는데요. 로우 블렌드는 브라질, 파젠다움, 슈프림, 펄프드 내추럴 55%와 에티오피아, 하마쇼 74158 내추럴 45%가 섞여져 있어서 로우라는 이런 빨간빛에 어울리는 빨간빛의 향미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셨을 때도 그런 뉘앙스가 정말 잘 느껴지는데, 이번 로우는 에스프레소와 함께 아메리카노, 라떼로도 추천드리는 블렌드입니다. 아메리카노로 즐기실 때에는 뜨거울 때는 물 180g, 아이스는 얼음물 160g을 먼저 부어주시고 얼음과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라떼는 따뜻한 거 아이스 모드, 우유 170g으로 즐겨주시면 되는데, 이 로우에서는 오틀리와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더 풍부한 향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라멜로와 로호 이 두 가지 블렌드로 클라리멘토의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레시피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원두뿐만 아니라 다른 블렌드 원두도 전부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제가 설명드린 이 추출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저희 클라리멘토 블렌드, 언스펠티 블렌드 모두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